지금 대한민국은 바로 패스트 트랙 위에 있습니다.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만나서 패스트 트랙에 지정된 검찰개혁법의 본회의 부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구체적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님을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문희상 의장이 예,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이인영 대표와 손 좀 잡으시죠 하니까 나경원 예. 대표가 손은 잡아서 뭐해요? 네, 자 이렇게 응수했다는데 벌써 분위기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뭐 여야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고요? 예, 그렇죠. 지금 이 민주당 쪽으로서는 이 검찰 개혁, 그 중에서 공수처 통과 문제를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국정 과제로 삼고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검찰 개혁 중에서 공수처 문제를 절대로 통과시키면 안 되는 지상도 과제로 삼고 있으니까 강대강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꼴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패스트 트랙에 올려지면 네. 일단 그 100 며칠이죠? 180일인가요? 예, 180일. 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부의되게 되고 상정되게 돼 있죠. 상정되게 되고 바로 내일이 D-Day인데 자, 과연 문희상 의장이 직권 부의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예요. 어떻게 그렇죠. 예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물론 문희상 의장으로서는 법률 규정이 국회법에 따르면은 상정할 수 있죠. 네. 상정할 수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그다음 바미당 지금 이런 데서 반대하고 있고 지금 찬성하는 쪽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이쪽이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검찰 역사가 70년이 됐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기본 골격을 바꾸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법안이거든요. 그렇죠. 검찰에. 네. 이 문제를 어떤 그 야당에 동의받지 않고 물론 그 법에 따르면 할 수 있지만 이게 과연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뭐 협치라고도 이야기하고 물론 네. 요새 자유한국당의 만화 사건으로 협치는 깨지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아주 검찰의 어떤 기본 구조를 바꾸는 문제를 야당의 어떤 동의 없이 부의한다는 게 그게 과연 옳을 것인가 좀 고민이 될 것 같고 네. 결국은 문희상 의장으로서는 좀 더 그 협상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변호사님께서 야당과의 협의 없이 이런 전제를 달았는데 지금 패스트 트랙에 공조했던 군소야당과 민주당 간에도 지금 공수처법 처리 우선 그다음에 사법개혁안 처리 이후 이 순서에도 서로 동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죠? 그렇죠. 지금 이 문제가 각 정당 간의 이해관계도 지금 많이 갈리고 네. 이런 상태에서 이게 과연 바로 패스트트랙이라는 그 국회법 열차죠. 열차 위에 네. 태웠다고 과연 목적지까지 제대로 승화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부의와 의사 일정에 정식으로 올라가는 상정과는 차이가 있고 부의와 상정 간에 어느 일정한 시차가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부의 자체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상당히 그 압박감이나 이런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부의가 이루어지면은 자유한국당으로서 저번에 그 선거법 때문에 지금 국회법 위반으로 지금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이 문제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에 상당한 족쇄가 될 수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국회에서 일어난 일은 국회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걸 자꾸 검찰 힘을 빌리면은 이게 사법의 정치화라는 거 우리가 많이 경계하거든요. 사법은 사법이 할 일을 해야지 국회에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을 사법부가 검찰이나 법원이 해결한다는 자체가 참 이거는 좀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문희상 의장도 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오신 분으로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조금 예민하게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 군소야당이 왜 선거법부터 처리하자고 해놓고 공수처법안 우선 처리를 주장하느냐 여기에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두 안을 동시에 처리하든가 아니면 선거법 개정에서 상당히 군소야당에게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지금 감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군소야당들이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나오면은 군소야당들이 아무래도 거기에 좀 덕을 볼 수 있는 선거지 아니겠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지금 그것도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죠. 네.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혁을 우선 군소 정당이 제시함으로써 공수처법 검찰 개혁안에서 협조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따로따로 해결하는 게 맞다는 게 아마 자유한국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네. 앞으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의원 정수 증원 문제, 자 이것이 지금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고 이 그렇죠. 이슈를 지금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인데 10% 지금 의원 정수 300명의 10% 30명 정도의 의원을 확대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 당론은 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 입장인데 당내에서도 솔솔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정당의 생각하고 국민의 생각이 제일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가지고 지역구를 줄이면은 지금 이 지역구를 대폭 줄인다면 지역구 의원들 중에 이해 상충하는 의원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결국은 선거법 개혁안 또 여기에 연계된 검찰 개혁안이 좌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구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으로 10% 정원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렇지만 국민 여론이 또 녹록지 않다. 지금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마당에 그리고 놀고 먹는 국회라는 비난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330명 늘린다는 거, 더불어민주당도 이 내년 4월 총선인데 국민 여론을 그렇게 쉽게 무시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정말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라면 이거 쉽게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통과시키면 안 되는 당위성이 있는데 현실적인 계산으로 봐도 이 선거법 개혁안이 국회 통과가 과연 가능한 건지 지금 국회 재적이 297명인데 과반 149석 이상 동의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이 128명이면 여기에 뭐 정의당이니 민중당이니 친여 무소속을 다 합해도 지금 10석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지역구가 줄어드는 있겠죠. 의원들이 동의할 지금 반대할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49명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공수처 법안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선거법 개혁안과 동시 처리든 어떤 방안을 모색할 것 같습니까? 글쎄 이게 공수처법에서 검찰 개혁안이죠.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좀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민주당에서 급하고 하더라도 사실 두 법안 다 진짜 우리나라 앞으로 몇십 년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법안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급한 마음은 알겠으나 이게 하나하나 나름대로 전부 중요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통과시킨다는 거 이건 좀 욕심을 좀 버려야지 이게 어떤 하나하나의 협상을 통해서 다시 좀 새로운 출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투 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장 무서운 건 여론일 텐데 지금 민주당은 정말 딜레마일 수도 있겠습니다. 공수처 법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데
선거법안은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으면 군소 야당의 협조를 얻기가 못 받고.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야 3당의 협조 방향으로 간다면 이건 국민의 엄청난 또 역풍을 저항에 부딪힐 거고. 예. 국민들의 생각이 어떨까요 지금? 국회에 대한 생각, 의원 정수에 대한 생각.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인데 네. 뭐 정치에 크게 이제 뭐 이해관계가 없는 저희 국민들은 지금 국회에 대해서 아주 지금 실망을 많이 하고 네. 뭐 국회의원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럴 경우에 국회의원들이 특권만 누리고 네. 어떤 그 자기 일은 하지 않는다. 이런 상태 330명. 아마 의원 한 사람 늘리는데 국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걸요. 네. 거기서 30명이면 이게 국민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걸 하느냐. 그 국민들은 아주 반발이 심할 거. 더불어민주당이 만일에 지금 30명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호소한다. 그러면은 우리 사실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사실 민심을 많이 잃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서 더 민심을 잃을 수 있는 소재를 불쏘시개를 정말 국민한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한국당은 지금 의원 정수 확대 뭐 절대 못한다 이런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공수처법안이라든가 또는 선거법 개혁안에 협상마저 완전히 거부하고 나선다면 이 또한 여론의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나와야 그렇죠. 됩니까? 한국당이 이번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광화문으로 나가는 바람에 물론 뭐 극렬 지지자들은 지지했겠지만은 네. 이게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니다. 정치권은 국회 안에서 시민들은 어떤 그 말할 도구가 없기 때문에 광장으로 나가지만은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할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 주장을 폐한다. 예. 그런데 계속 이 공수처법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회로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이 또한 이 자유한국당이 제 역할을 하느냐. 네. 그렇지 않아도 자유한국당이 저번에 표창장 문제로 그렇죠.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 중에는 더불어민주당도 지지하지 않지만 네. 자유한국당도 싫다는 지금 여론도 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지금 갈 길 잃은 진짜 국민들이 많은데 네. 그래 자유한국당도 무조건 두 개 다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만 없기 때문에 네. 뭐 협상하는 테이블로는 돌아와야죠. 네. 지금 와서 반대를 하든. 예.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로 그 국민 여론 오늘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국당과 민주당의 또 지지 격차가 또 벌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제일 큰 게 바로 그 어떤 것이 가장 큰 사태였습니다. 역할을 했다고 봅니까? 네. 그러니까 이 조국 전 장관이 물러간 데는 사실 국민의 힘이거든요. 네. 광장에 나왔던 네. 그걸 대통령이 수용하고 해서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이 물러갔는데 마치 자유한국당이 자기들의 뭐 정과인 양, 공인 양 표창장 주고 상품권 주고 이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아주 정신 못 차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가장 큰 지지율 격차를 다시 벌리는데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뭐 최악의 경우에 한국당을 뺀 패스트트랙 공조 군소 3야당과 이제 함께 갈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 한국당의 선택은 국회 내에서의 선택을 말하죠.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네. 사실 조국 전 장관 사태도 그 권력이 오만하다는 이런 게 사실 근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패스트트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유한국당 사실 보수를 아직은 그래도 대표하는 정당 아닙니까? 네. 이걸 배제한다 그러면은 아마 자유한국당은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오만하다. 네. 그러면서 그걸 소재로 공격을 계속 가할 것이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유리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뭐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자유한국당은 그에 앞서서 이 문제에 관해서 새로 출발하자고 차라리 그러더라도 네. 더불어민주당과 그 테이블에 같이 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있죠. 그 결국은 야당은 어떤 국민의 성원 없이는 아무 역할 못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수처법이라든가 선거법이 왜 자기들이 반대하는지를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지. 네. 그냥 우리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반대하는구나. 뭐 때문에 반대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많은 국민들은.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그 어떤 홍보, 네. 어떤 정무적 감각이 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회로 돌아오되 네. 또 국민들을 향해서 어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도 설명하고 공감을 얻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자, 반대를 해도 바로 국회 내에 들어와서 해야 공감을 그렇죠. 얻는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 한국당이 이게 입장 변화인지는 모르지만 선거법만 합의되면 공수처 설치법 논의에 응하겠다. 이런 태도를 오늘 3당 원내대표 회담 이후에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우선 그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공수처법에 대해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지만 네.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반대만 한다는 이미지를 줄 경우에 네네. 어떤 국정 운영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사실 국회라는 것도 국정 운영의 한 틀 아닙니까? 네네. 그런 사람들이 국정은 내팽개치고 자기들 당량만 챙긴다는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공수처법은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선거법에서 어떤 소기의 어떤 성과를 얻고 나면은 네. 또 공수처법에서도 계속 공격을 가할 것이다. 거기에서도 어떤 성과를 얻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당에서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수사권만 가진 반부패 수사청 정도는 검토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전제도 선거법에 합의가 되면 이런 전제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법은 더불어민주당한테 언제 합의될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한테 네. 어떤 약간의 미끼를 던진 거죠, 그죠? 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정치의 9단, 10단들이 많은데 네. 과연 쉽게 응할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아주 난관이 예상되는 거죠. 아무리 지금 뭐 선거법에 어떻게 하고 그다음 그 끝나면 공수처법 그래도 이게 내년 4월 총선이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근본일척의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둘 다 쉽게 물러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 국민 여론이 무서우니까 뭐 협상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의당의 입장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심상정 대표는 선거법 개혁안 자체를 내놓은 당사자고 또한 지금 선거 뭡니까? 검찰 개혁에도 적극적이고 예. 그런데 거기다 의원 정수를 늘리는 입장에서도 지금 앞장서고 있고 이런 정의당의 행보가 국민 여론에는 어떻게 비칠 것으로 보입니까? 정의당이 저번에 조국 전 장관 때 찬성 의견을 드러냈죠. 그리고 사과하고 그랬죠. 예, 네. 그러면서 정의당이 제가 이제 그 인터넷 댓글 이런 걸 보면은 네. 상당한 비난이 많이 가해졌습니다. 그 전에는 정의당이 소수 정당이지만 네. 그래도 진보 목소리 진정으로 대변하는 제 역할을 한다는 여론의 지지가 꽤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의당의 이념에 뭐 동조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정의당은 그래도 제 역할을 한다. 나머지 거대 두 정당은 당락에 휩쓸리는 거 아니냐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정의당이 사실은 지금 만일에 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일방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많은 국민들한테 실망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정의당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이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본인들이 아마 조정자 역할을 하려고 그러지 않을까. 네. 그런데 그 조정자 역할이 과연 자유한국당은 지금 정의당을 이중대라고 지금 그럴 정도인데 그게 먹혀 들어가겠느냐. 네. 그런 점에서 정의당 역할이 사실 아주 쪼그라들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오히려 정의당은 지금 내년 4월 총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든 뭐가 되든 그게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앞으로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모든 정당이 국민 여론과 심판이란 그런 틀의 위에 올라서 있지 않나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였습니다.